이 시각 현재 특정 배우자를 위치가 어디죠? 것이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 문화의 이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긴급 기자회견합니다. 잠깐 국민의 목소리 알 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도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입니다.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5월 23일까지 밝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국민 앞에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TV 토론을 일정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후보 배우자 TV 토론. 후보 배우자 TV 토론이군요.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했다. 지금 후보자들만 TV 토론이 이제 두 차례 더 잡혀 있는데요. 25일과 28일 두 차례 더 잡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도 하자. 그래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다리겠다라는 거고, 아까 날짜가 27일이었나요? 27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27일 날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러니까 가장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김혜경 여사와 설란영 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재판 항소심 결과가 벌금 150만 원형이 이미 나온 바 있고 지금 상고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선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는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과거 설란영 여사의 경우에는 그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굉장히 확고한 소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선 후보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근거로 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걸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 생중계 제안한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무리수를 두는 제안을 왜 하는지,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 TV 토론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막 떠오르거든요. 갑자기요? 예.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에서 배우자의 역량을 검증하자라는 얘기를 들려서 아니 그러면 정말 정치 개입하면서 배우자도 역할을 하라는 의미인가? 그런 생각에서의 김건희 여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지난 정권에서의 그런 실정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이슈인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무리수를 두르면서 전례도 없는 상황에 그런 뭔가 이슈를 끄집어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전략적으로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지 저는 정말 대응할 가치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무리수 두지 말아라. 그리고 안정적으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좋은 대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대응할 가치 없다. 물론 지금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은 아니고 이제 100%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겠지만 가치 없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와 이제 설란영 여사의 이제 TV 토론 제안인데 좀 신선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애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유리하다면 일단은 받아들일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부정적인 그 여태까지 이미지였다 하더라도 기존 대통령 배우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꾸준히 있어 왔고 또 역할 수행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논란이라는 것은 실제 역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할을 할지 말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국민적 그 배우자분에 대한 이미지 내지 그 기대 내지 평가가 사실 대통령 후보자를 고르는 데도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이례적이긴 하지만 못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민주당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통령 배우자도 공인이다. 이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어떤 검증도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성춘 부의장님.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영부인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필요성은 전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또 이제 기회의 공정성과 이 제도적인 부분을 좀 바로바로 지금 떠오르는데,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뭐 여자친구가 나오나요? 몇 명 있는지도 모르는데 애인이 나와야 되나요? 기회의 공정성 차원에서 왜 그러면은 거대 지금 그 TV 토론 역시 의석을 일정히 갖고 있거나 직전 선거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네. 그러면 군소정당 후보들은 기회를 제공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 검토도 없이 그냥 제안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 이슈를 그냥 일으키기 위한 제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현장에 질문이 막 나왔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거. TV 토론에 참여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후보는 배우자가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부분은 개혁신당에서 특별히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밝혔거든요. 추가할 의견이 있습니까? 일단 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예,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검증을 좀 하자라는 뭐 이런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 민주당 안 받으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요. 선관위에서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3번의 후보자 토론에도 그 이상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괜히 배우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득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김혜경 여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카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요. 설란영 여사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도지사 부인 시절 한 번도 그런 걸 안 썼다라고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네.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조금 무리수는 있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처럼 뭐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재임 기간에 배우자가 생기면 그때 뭐 청문회를 할 겁니까? 결혼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의 것들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얘기고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판단입니다. 근데 배우자 없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외에 퍼스트에이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분을 검증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검증 대상을 정해서 검증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없는 형평성을 위해서 이 검증을 있는 분마저 하지 않겠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마땅치 않은 아이디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하면은 청문회를 하나요? 뭐 그 이후에도 영부인으로서 활동하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제도적으로 너무 미완이 상태에서 지금 제안한 겁니다. 갑자기 나온 뭐 긴급 속보입니다. 저는 이런 김용태 토론 제안하는 의원의.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사과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